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이 진짜로 살이 빠지는지 증명에 증명을 거듭하는 증명 충실 다이어터 맞불리입니다.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드리는데 증명은 필수겠죠? 맞불리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맞불리가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이 방법을 실천해서 살을 진짜로 빼고 있는지, 정말 빠지는지 이미 증명하고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식이규칙이랑 식이요법을 알려드리기로 했었는데 식이규칙과 식이요법이 왜 살 빠지는지에 대해 원리를 아셔야 제가 굳이 이 음식이 괜찮다, 저 음식이 괜찮다 일일이 판단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드실 수 있어서 살 빠지는 원리부터 다뤄볼게요. 제가 이미 시각 영상에서 생체 리듬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영상을 이미 올려드린 바가 있어요. 이 생체 리듬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건 다른 말로 생체 리듬 간헐적 단식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여러분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말보다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는 생체 리듬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소화기관이 쉴 틈을 줌으로써 지방 연소에 탁월한 호르몬들이 증가하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은 감소시키면서 지방 축적을 멈추고 우리의 뱃살, 팔뚝, 허벅지 같은 곳에 있는 지방으로부터 활동하는 연료로 쓰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렵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 빠지려면 비만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지방 연소가 되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야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게 간헐적 단식의 원리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운동 빡세게 해. 더 하면 되잖아, 운동. 운동은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을 근본적으로 빼주는 체질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그만두면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쪄요. 살이 찌는 제 체질로 바뀌는 게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체 리듬 간헐적 단식이랑 그냥 간헐적 단식이 뭐가 다르냐? 같은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대신에 생체 리듬이란 말을 제가 굳이 붙인 이유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들 생활 패턴이 다르시잖아요.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시고 단식을 하실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내 생체 리듬에 맞게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간헐적 단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생체 리듬 시간 제한 다이어트, 다시 말해서 생체 리듬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은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물을 제외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공복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공복이라는 게 굉장히 흔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자주 먹습니다. 당최 소화기관이 쉴 틈을 주질 않아요. 소화기관이 잠을 잘 틈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은 늘 깨어있고 공복 상태가 익숙한 채로 지난 우리 몸이 소화기관이 늘 깨어있는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상현상이 생겨서 살이 찌는 겁니다.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그러는데 꼭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은 아니에요. 총량이 적게 먹는다고 해도 너무 자주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호르몬은 딱 3가지입니다. 인슐린, 렙틴, 그렐린. 이 3가지가 살이 찌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병과 연관이 있는 호르몬들이에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데요. 이 인슐린이 소문대로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의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니는 영양분들이 각각 신체 기관들에 스스로 못 들어가요. 영양분이 혼자 못 들어가요. 인슐린은 택배기사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분이 둥둥 떠다니면 택배기사님들이 그걸 호로록 가져가다가 신체기관에 배달을 시켜줍니다. 신체기관 안으로 쑥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이 택배 물량이 미친듯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택배회사에서 위기감을 느끼겠죠? 이상징후를 느끼겠죠? 과다한 포도당이 들어오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뇌에서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택배기사님은 엄청 고용되고 택배회사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야야,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야. 너네 이거 배달 못하면 혈액 끈적끈적해져서 혈관 다 막혀버려. 고혈당 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냥 지금 지방으로 다 축적시켜버려. 이러고 소화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곳부터 지방으로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뚝, 허벅지, 엉덩이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찌는 원리는 이래요. 여기서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잖아요. 피가 막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혈관을 붙잡고 막 벽에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혈관이 막혀서 피가 잘 안 통하겠죠. 이게 당뇨입니다. 영양분이 먼 곳까지 갈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에서부터 썩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뇌까지 잘 못 가니까 치매가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뿐만이 아니라 살아야 된다면 혈당을 조절해야 살이 빠집니다. 그 혈당을 조절하는 행위가 바로 공복 상태예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당뇨도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1형 당뇨는 이 간헐적 단식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 게 1형 당뇨고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당뇨는 2형 당뇨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택배를 너무 많이 만들어버려서 택배기사님이 많이 고용되는 거잖아요. 포도당 택배를 줄여서 택배기사님이 많이 필요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인슐린을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면 뇌에서 이상징후를 느끼지 않아서 뱃살에, 허벅지에, 팔뚝에, 엉덩이에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살찌우기를 멈춥니다. 지방 저장을 멈추고 비로소 내 몸에 저장한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소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당 수치를 낮춤으로써 비만, 치매, 당뇨,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해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안 하면 손해겠죠. 그럼 혈당 수치는 어떻게 낮출까요? 맞습니다. 공복. 오로지 공복 상태만이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공복 상태니까 영양분이 섭취가 안 된 상태이고 혈당이 오를 리가 없겠죠? 여기서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굶주림하고 공복 상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공복 상태는 자면서도 유지하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자면서 살 빼는 겁니다. 굶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 전에 뭘 먹으면 살찐다고들 하잖아요. 진짜 자기 전에 먹으면 살쪄요. 조그만한 부시래기 하나도 안 먹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몸은 신진대사를 작동하기 위해 축적된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소비하는 겁니다. 이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를 작동하는 그 시기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시간에서 14시간 후부터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공복 유지는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간헐적 단식의 원리였고요. 처음부터 16시간을 도전을 하면 오히려 폭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니까요.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16시간을 처음부터 도전을 하면 매우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체 리듬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내 생체 리듬에 맞춰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생체 리듬에 맞춰서 12시간부터 적응기를 지내신 후에 16시간까지 차근차근 늘려주시면 돼요.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 생체 리듬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밤 12시쯤 잠을 잔다. 그러면 12시간 후면 오전 12시겠죠? 그럼 밤 12시까지만 먹고 자면 될까요? 그건 아니고 우리 소화기관이 쉴 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 3시간 전에까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무셔야 소화기관이 우리와 같이 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시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3시간 전인 저녁 9시까지만 식사를 마치시면 되겠죠? 그 후엔 아무것도 안 먹는 거고요. 그럼 저녁 9시로부터 12시간이 지나면 아침 9시겠죠? 이때 첫 끼를 드셔주시는 거죠. 아니면 나는 저녁 12시도 가능하다.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안 먹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저녁 7시에 먹고 첫 끼를 아침 7시에 드셔주시면 돼요. 12시간만 지나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내 잠을 기준으로 생체 리듬에 의해 단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데, 그러면 왜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먹지 말라는 건가요? 소화기관을 잠들게 해야 우리의 지방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도 폭식을 막을 수가 있고 식욕 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전에 먹으면 소화기관이 잠들질 못하겠죠? 우리가 잠이 들었는데 소화기관이 아직 깨어있으면 소화기관이 일하기가 싫어져요. 야, 뇌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일해야 돼? 이거 실화냐? 이러고는 영양분들을 신체기관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방으로 막 다 싹 넣어버려요. 그리고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밤새 분비가 되지 않았으니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식욕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유로 폭식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폭식을 하면 그렐린이라는 폭식 유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식욕 주체가 안 돼요. 이 상태까지 이르면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먹을 것을 참아낼 수 없게 됩니다. 밤에 막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고 엄청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면서 살이 찌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심장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엄청나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렙틴, 그렐린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약을 해드리면 인슐린은 택배기사님 같은 존재로 포도당 택배가 많아지면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거다. 그리고 렙틴, 식욕 억제 호르몬이고 소화기관이 잠들어야 분비가 된다. 그렐린, 폭식 유발 호르몬이고 더 이상 식욕 억제를 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음식을 참을 수 없게 된다. 이 3가지 오늘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무리하게 처음부터 16시간 도전하지 마시고 3일만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정말 많이 회복되니까 12시간 공복을 일주일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16시간 공복까지 천천히 늘려보세요. 한 번에 늘리시지 마시고요. 맞불리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지향합니다. 아무리 절식해서 살 빠지면 뭐예요? 식욕 조절 안 돼서 다시 폭식하고 다시 살찌는데. 식욕 조절만 잘 하셔도 다이어트는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평생 날씬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식욕 조절이 우리가 평생 날씬하게 할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잘 돼서 우리가 폭식도 안 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날씬하게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진짜 식이규칙이랑 식이요법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맛있게 먹으면서 날씬하게 살자고 했다고 아무거나 먹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살찌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충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배부르게 살 빠지는 식이규칙이랑 식이요법 다음 시간에 꼭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종 모양까지 누르시면 맞불리 최신 영상을 제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 모양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땡큐베리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